오하에서 억지로 윤희를 가해자로 만들려다 실패한 헤라펠리스 사람들. 수련은 단테에게 데이트를 핑계로 사무실로 찾아와 조상원의 비밀 자료를 찾다 비서에게 들키게 됩니다. 협박을 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말하며 도와달라고 하는 심수련. 그렇게 손에 얻은 조상원 의원의 비리들. 수많은 아이를 입양시켜 돈을 받고 다시 파양시켰고 바람 증거들까지 손에 넣은 심수련. 조상원 의원의 불륜설 보도는 수련의 첫 복수였습니다. 그것도 모른 조상원은 윤희에게 돈을 내놓으라 큰소리쳤고 그런 조상원을 찾아온 심수련. 제보자가 본인이라는 말을 하고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딸 민설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련. 오와 예상대로 설아는 아픈 친자식을 위해 골수 이식을 해줘야 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때 당시 조상원은 많은 아이들을 입양시켜 골수 이식 후 이런저런 핑계로 아이들을 파양시켰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주단태에게 연락한다는 조상원, 몸싸움을 하다 맞게 된 수련. 수련을 따라온 비서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비서와 몸싸움을 하다 추락하게 된 조상원.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 시각 비밀 별장으로 찾아온 윤희가 조상원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려다 조상원이 자신의 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과 조상원을 협박하여 받은 돈이 있어 혹여나 걸릴까 이를 멈추고 어디선가 울리는 전화 진동 소리에 놀라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 윤희의 동영상을 찍어두는 비서. 천서진 부부는 친정과의 식사 자리가 불편하기만 합니다. 윤철을 못마땅해 하는 친정 부모님과 대놓고 무시하는 가족들. 시댁이 변변치 않아 재단까지 동생에게 뺏기게 생긴 서진. 윤철과 서진은 삐그덕댈 수밖에 없었네요. 한편 보송마을 재개발을 추진 중인 단태와 규진. 설아가 살던 집도 매입할 계획인 단태. 20억으로 집들을 사들여 80억의 시세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둘의 대화를 도청을 통해 듣고 있는 심수련. 또다시 미래를 즐기는 주단태와 천서진. 서진이 가질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단태. 불륜을 하면서 저 따위로 달콤한 말을 해도 되나요? 다음 날 조상원 의원이 술을 먹고 욕실에서 미끄러져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윤희는 조상원의 마지막 연락처라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 윤희의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비서. 윤희에게 욕실에 죽어 있었다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비서는 윤희에게 보송마을 재개발 기사가 뜨기 전 내일까지 3동 501호 매물을 구매하라고 합니다. 바로 설아가 살았던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그 집입니다. 사실을 알게 된 윤희는 잠시 고민을 하지만 인생 역전의 기회라며 이야기해준 비서의 말이 떠올라 믿어보기로 합니다. 결국 2천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불법 대출까지 받는 윤희. 늦은 시간 부동산을 찾아 계약을 진행합니다. 단태는 비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가짜 혜인이가 있던 병원을 찾은 단태는 노래를 부르며 호흡기를 떼어내고 죽입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척하며 수련에게 전화를 합니다. 울며 뛰어온 수련. 가짜 혜인을 절에 모셨고 수련은 단태에게 혼자 있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는 수련. 사실 비서는 단태가 혜인을 죽일 것을 예상해 수련에게 전화를 했고 비서와 수련이 함께 혜인에게 일시적으로 심장을 멈추는 약을 주입해 혜인을 죽은 것처럼 만들고 다른 병원으로 데려와 다시 심장을 뛰게 한 것이었습니다. 수련을 도운 비서 역시 사람인지라 잘못된 것은 하지 않았나 보네요. 설아가 한 줌의 빛이 되어 떠났고 그런 설아를 목걸이에 간직한 수련. 설아의 사체 유기 때 흘렸던 시계의 사진과 그 시각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문자와 편지를 받은 헤라펠리스 사람들. 서서히 헤라펠리스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수련. 그런 수련을 의심하기 시작한 헤라펠리스 사람들. 파티 당시 그 장소에 없었던 수련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단태는 사무실로 돌아와 CCTV를 돌려보다 수련과 비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화가 난 단태는 비서에게 전화해 언제부터 배신한 거냐 화를 냈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비서. 그리고 수련과도 더 이상의 거래는 하지 않는다며
전화를 끄는 비서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심부름센터에 자주 연락한 수련을 알게 된 주단태. 그곳에 물었지만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왔다는 말을 하는 심부름센터 직원. 이미 수련은 눈치를 채고 손을 써놓은 상태였습니다. 수련은 단태보다 백수는 앞서 보는 듯 싶네요. 수련이 수상해 뒤를 밟는 헤라펠리스 사람들. 민설아 납골당까지 쫓아온 사람들. 사진을 바꿔 자신의 죽은 가짜 딸 그림으로 위기를 모면한 수련. 그렇게 2달이 흐른 후 헤라펠리스 로비 바닥에서 민설아의 핸드폰이 발견됩니다. 민설아의 핸드폰을 로비에 맡긴 걸 보게 된 저 남자. 아마도 그는 베일에 쌓여진 로건 리로 추측되며 민설아의 영어 이름이 안나리였던 점을 봤을 때 입양 당시의 오빠로 추측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민설아를 찾으러 한국에 왔다가 살해당한 것을 알고 미국의 부동산 재벌이며 로건 극장사의 대표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수련과 같이 복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학 공연을 맡게 된 석경과 석훈. 피아노 수석이었던 석훈은 피아노 연주를 맡고 수석이 죽어 차석이었던 석경이 노래를 맡게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한 탓인지 감기에 걸려 다음날 입학 공연을 못하게 된 석경. 차석인 석경을 대신해 노래를 할 사람을 찾는 서진. 은별이와 로나는 노래를 불러 선보였고 서진은 둘 중에 로나에게 노래할 기회를 줍니다. 다음날 노래를 하게 된 로나는 신이 나 엄마의 차를 타고 입학식에 가던 중 천서진이 의도로 낸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은별이에게 처음부터 너의 자리라며 공연을 보러 올 외갓집에 청아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라는 천서진. 늦은 공연을 가기 위해 오토바이까지 빌려 타고 가지만 입구에서 중간에는 들어갈 수 없다며 제지당한 베로나. 윤희 덕에 공연장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결국 엄마처럼 빼앗겨버린 무대. 그리고 시작한 공연. 결국 노래는 은별이가 하게 되었네요. 예고편을 보면 민설아의 집에 들어간 베로나와 윤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독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베로나. 끝까지 지지 않고 싸우는 모습이 씩씩하면서도 안타깝네요. 보송마을 재개발 건으로 설아의 집이 필요한 단테는 윤희에게 헤라펠리스 입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수련의 비밀을 서서히 알게 되는 단테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천서진과 주단테의 미래신이 매해 나오는데 바쁜 와중에 할 짓은 다 하네요. 월요일을 이렇게 기다린 적이 있을까요? 요즘 펜트하우스 보는 재미에 월요병이 없어진 듯 싶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